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출발하도록 해요.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무릎 수술 대신 선택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실화인데요. 의사도 깜짝 놀란 할머니만의 무릎 관리 비법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매일 하신다는 5분 무릎 마법 운동은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계기예요. 병원에서 만난 한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비법이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82세입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이 무서웠어요. 82살에 무슨 수술을? 자칫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통제와 파스만 붙이며 버티셨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정말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물리치료사 이민정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할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수술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이요? 어떤 방법인데요? 간단해요.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알려준 첫 번째 비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약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앉아서 발목 돌리기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무릎 펴기 운동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고 내리기.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이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허벅지 힘주기였어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하기. 10회 반복. 퇴행성 관절염에는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종아리 올리기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만 들어 올리기. 10회 반복. 종아리 근육도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마지막은 깊게 숨쉬기였어요. 운동이 끝나면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5회 반복. 통증이 있으면 몸이 긴장하게 돼요. 이완하는 게 중요해요.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셨지만 선생님을 믿고 시작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주에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운동 후에 조금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선생님 더 아픈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2주 정도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한 것 같고 화장실 갈 때도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정말 좋아지는 것 같네. 3주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팡이 없이도 집안에서는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운동 효과인가? 한 달 후에는 할머니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처 마트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천천히 중간중간 쉬면서였지만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다 운동 덕분인가요? 선생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이에요. 음식이요? 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무릎에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었어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였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연골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매일 한 송이씩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생강이었어요. 생강차나 생강을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하루에 생강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체리였어요.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관절염 통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신선한 체리나 체리 주스를 드세요. 다섯 번째는 연어였어요. 연어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등은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해요. 두 번째는 튀긴 음식이었어요.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관절에 좋지 않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가공육이었어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할머니는 선생님이 알려준 음식들을 꼼꼼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생강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넣은 국을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고등어나 연어를 구워 드셨어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2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났어요. 할머니가 동네 뒷산을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천천히 자주 쉬면서였지만요. 내가 다시 산을 오를 수 있을 줄 몰랐어.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동안 했던 운동과 식이요법을 설명드리니까 의사도 감탄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가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건 시장 보기예요. 예전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있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강조하시는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해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팁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에 무리가 가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세요. 급하게 오르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아픈데 억지로 운동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찬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무릎에 직접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무릎이 차가워지면 더 아파져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에는 3-4kg의 부담이 가해진다고 해요.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준 마사지 방법도 효과가 좋았어요. 손바닥으로 무릎 위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하루에 5분 정도.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로 살살 눌러주기. 30초씩 3회.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기. 10회 정도.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주물러주기.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발목을 잡고 다리 전체를 가볍게 흔들어주기. 긴장을 풀어줘요. 할머니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계세요. 최근에는 수영을 시작하셨어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물에서 걷기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가도 배우고 계세요. 시니어 요가 클래스에 참여해서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계시죠. 몸이 유연해지니까 무릎도 덜 아픈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적당한 운동이 진짜 약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중요해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관절도 건강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할머니를 담당했던 이민정 물리치료사도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할머니처럼 성실하게 실천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정말 모범적인 환자세요. 무릎 관절염은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증거죠.
선생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당부하고 싶다는 말씀도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동네 경로당에서 순자 할머니의 무릎 건강 교실을 열고 계시거든요. 제가 좋아진 방법을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무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할머니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계세요. 올해 안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게 목표예요. 무릎이 아프기 전에는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그동안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실 계획이세요. 높은 산은 무리겠지만 동네 뒷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예요. 무릎이 아픈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82살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수술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하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물리치료사 이민정 선생님도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무릎 건강의 핵심은 근력 강화예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안전해져요.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참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무릎 회복 이야기 어떠셨나요? 82세에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 점이었어요.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신 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지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할머니가 알려준 5분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릎에 좋은 음식들도 챙겨 드시고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